이제 3강 문제풀이 연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요 개별이라는 말이죠. 그 개별 시장, 한 놈 한 놈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요런 거 행동 원리를 분석하는 경제학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미시, 작게 본다는 얘기죠. 나무를 본다는 얘기예요. 1번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2번으로 가죠. 경제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얘기할 필요 없이 1번이 틀렸네요. 왜? 주관적 가치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 실증 경제학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규범 경제학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실증 경제학은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자, 거시 경제학이란 한 나라 경제 전체를, 그죠? 전체를 다룬다. 맞는 얘기고, 경제가 뭡니까? 경제 활동이 뭡니까? 생산, 분배,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미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요 가격, 균형 가격. 우리가 4강 이후부터 이제 미시경제 바로 하러 들어갈 건데, 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아주 수도 없이 나오는 말들일 겁니다. 그 가격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시경제학이 되겠죠. 경제 전체 물건의 가격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물가니까, 자, 균형 가격 이런 말 나오면 미시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2번에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죠. 거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닌 것 골라라 그랬는데 뭐 당연히 1번이네요. 왜냐하면 개별 경제 주체, 요거는 당연히 미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나중에 분석하시다 보면 경제 성장 다루고요. GDP 나오겠죠? 물가 변동, 물가 얘기 나옵니다. 실업, 고용 이런 말 나오고,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무역 수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상품 수지, 환율 이런 건 전부 다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로 가보죠. 자, 경제 모형, 즉 경제 순환 모형 기억나실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자, 시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되는 거고, 다른 시장은 줄여서 그냥 요소 시장. 늘리면 생산자가 앞에다 쓸 수 있어요. 생산 요소 시장. 여기에 주체가 가계와 기업이 있었죠. 가계는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거고, 가계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생산 요소 시장이네요. 여기서 가계는 공급자가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요거 맞는 표현. 경제 모형은 경제 현실을 단순화한 거죠. 오케이. 그대로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모형입니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자, 기업이라 그랬어요.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고용, 즉 수요를 해야 되죠. 어느 시장에서? 요소 시장에서. 아, 이거 틀렸네. 4번은 3번. 왜냐하면 여기가 틀렸죠.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요소 시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용한다는 건 수요한다는 얘기죠. 수요. 3번이네요. 틀린 거는. 자, 4번은 가계는 효용 극대화, 만족을 극대화하여 상품 구매량을 선택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얻기 위해 요소 시장에 노동과 자본을 공급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가계는 구매하고 어디서? 생산물 시장에서, 그 다음에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요점이니까 맞는 얘기죠. 가계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입니다. 만족 극대화.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자, 이렇게 표현하면 4번은 뭐 길지만 너무 단순하게 나오네요. 답이.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미시경제학 분석 대상이 아닌 것 골라라. 아이고, 이거는 뭐 5번은 1번이죠. 경제 성장 이렇게 얘기하면 거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이죠. 소비자, 개별 주체죠. 생산자의 행동 원리, 균형 가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것들이죠.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물가 나왔네요. 국제 수지, 총량적, 전체적 변수를 분석하는, 크게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 6번에는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가보죠. 실증경제학. 여기서 옳은 것 골라라. 실증경제학은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뭐뭐이다, 뭐뭐하다,
오케이. 이거는 뭐 당연히 1번이네요. 뭐뭐이다, 뭐뭐하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어를 쓸 수 있는 거죠. 뭐뭐가 바람직하다, 뭐뭐가 옳다, 그르다, 뭐뭐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은 규범 경제학에 쓰는 거죠. 현실에서 관찰된 자료로서 경제현상의 검증 및 진위를 판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규범이죠. 주관적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규범 경제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증 경제학은 현실에서의 관찰된 자료로 진위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실증 경제학이에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규범 경제학이죠. 주관적 가치관 이걸 내포하고 있는 건 규범이죠. 자, 자녀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야, 여기 불공평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서술을 쓰는 건 규범 경제학이죠.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바람직하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 당위성의 문제를 다루는 건 규범 경제학이 할 일이죠. 그래서 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라 그랬으니까. 8번 문제 가보죠. 경제 순환 모형의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가계를 얘기했네요. 소비의 주체다. 맞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상품, 다른 말로 재화. 이 재화하고 상품을 이제 섞어 쓰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정교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재화라는 건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 한가마니가 있어요. 이렇게 한가마니. 이러면 재화가 맞아요. 근데 이걸 내다 팔기 위해서 여기다 가격을 붙였어. 그러면 상품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붙였다. 가격표를 그러면 상품이고 안 붙였다. 그러면 재화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분하지 말자고요. 그냥 이거. 자, 그다음에 기업은 상품 서비스를 당연히 생산, 즉 공급하는 주체죠. 이 소비 대신에 이거를 수요라고 쓸 수 있고 요 생산 대신에 공급 이렇게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죠. 1, 2번은 맞는 얘기네요. 자,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는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기업이 생산한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요소 시장 나왔네요. 상품과 서비스를 아이고, 뭐 8번은 4번이 틀렸네요.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요소 시장이 아니라 방금 위에 문제에 있어서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여기 요소 시장을 생산물 시장 이렇게 바꾸면 맞는 표현이 되죠. 가게는 구매한 상품을 생산한 기업들에게 구매한 상품의 가치만큼 지불한다. 당연하죠. 돈을 낸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낸다. 이 뒤에 거는 맞는 얘기예요. 뒤에 거는 맞는 건데 4번은 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요소 시장을 생산물 시장으로 바꾸면 4번은 정답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틀린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8번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로 가보죠. 자, 주관적 가치 판단을 제일 중요한 말 배제시킨다 그랬어요. 현실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진위를 판별한다. 여러분 느낌 왔죠? 그러면 실증 경제학이 되는 거죠. 9번에는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보죠. 규범 경제학을 물었는데 가장 관계가 없는 거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죠. 가치 판단이 당연히 개입이 됩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를 잘 봐야 돼요. 부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공평하다. 오케이, 규범 경제학에 쓰는 겁니다. 근데 뭐뭐 할 것이다, 뭐뭐시다,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증 경제학에서 쓰는 서술어죠. 실증 경제학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술어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규범 경제학은 가치 판단이니까 도덕, 윤리, 옳음과 그름, 뭐 해야 해,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규범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가 옳은 거야, 바람직한 거야, 뭐가 공평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은 다 규범 경제학에 쓰는 겁니다. 뭐뭐시다,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건 다 실증 경제학에서 쓰는 거죠. 자, 10번에 그래서 4번입니다. 다른 주체 희생 없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이걸 파레토 최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갈 건 파레토 최적이죠. 파레토 최적, 파레토 최적. 1번 아니면 2번이죠. 이렇게 파레토 최적, 즉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해 주는 시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1번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당분간 분석을 할 때 미시경제학 분석할 건데요. 4강부터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먼저 볼 거예요.